KBS랑 인연이 깊으세요. 아침마다 9시 뉴스에도 나오셨고. 1998년도 신사동에서 10년을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는 18년 정도. 처음에는 5년 계약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서 이 건물을 살 욕심에 매계약을 하실 때 최고소 우선 협상 대상으로 좀 해주십사 그러고 5년이 돼갖고 살 여건이 됐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 우와. 그랬더니 또 안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반포에 있는 그 장소를 설렁탕집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네. 재테크가 된 거예요. 이 책의 첫 번째 제목이 지독한 가난 구멍가게 둘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렁탕 덕분에?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그러니까 모든 그 잡념을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하늘이 좀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20년 동안은 일만 했어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초집중을 한 거예요. 오늘날은 꿈을 이루니까 마음이 평정심이 오는 거예요. 이 책의 송혜 선생님 얘기가 감동 깊었습니다. 토요일 날 전국 노래자랑 녹화를 하신대요. 오셔서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이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박준 선수는 설렁탕보다는 갈비탕을 많이 드셔서 추가 수익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분이 진심으로 잘 돼서 나중에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게 진심이에요. 가맹점주분들로부터 네. 마음에서 네. 우러난다. 하영우는 설렁탕이다. 이 말이 맞네요. 진정성. 네,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과 정성이 성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면 누구나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참 평범한 문구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어려운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 문구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권훈정 교수님께서 이 책에 쓰신 추천사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성공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경험과 에피소드를 통해 진솔하게 풀어냈다. 자, 오늘은 이 책을 최근에 출간하신 주인공 하영호 신촌설렁탕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년 전에 제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네. 대표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요청하신 네.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머니올라의 진행자가 아니고 KBS 아침 뉴스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을 텐데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왔을 때 그 사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10년 전 사인을 너무 고이 간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네. 이 책의 제목이 설렁탕 마에스트로여서 나름 마에스트로 스타일로 꾸미고 왔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정말 대표님은 늘 이렇게 편안한 복장이신데 이거는 마에스트로가 대표님이라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처음에는 음식점을 하면서 음식만 맛있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손님이 들어왔을 때부터 반갑게 맞이해서 손님이 맛있게 먹고 나갈 때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가는 게 하나의 마이스트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만큼 거장이다 이런 느낌을 담으신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모든 거를 이렇게 조화롭게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마에스트로라고 하셨다는 거죠? 매일매일 음식점은 전쟁터랑 다름이 없어요. 음식에 처음에 나오면 일단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를 맡고 이제 음식을 드시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주방 식구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호흡이 잘 맞아야지 하나의 작품으로 남아쓰고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설렁탕이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설렁탕이라는 그 한 분야에 어느 순간에 명인이라고 이렇게 옆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욕심이 생겨서 아예 이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진짜 마에스트로가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장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게 대표님께서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설렁탕 연구소를 만드셨다고요. 네. 그 연구소도 저희가 잠시 후에 가볼 예정인데 네. 정말 설렁탕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신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봄에 씨앗을 뿌리며 가을에 하듯이 이렇게 매사 살아가면서 매장에 출근해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해서 손님이 제가 정성을 다 들여서 식사를 하시고 나갔을 때 잘 먹었다는 소리 들으면 그게 이제 최고의 보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겸손한 거죠. 사람에 대해서만 겸손이 아니고 음식 재료에 대한 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갈구하고 있죠. 좀 더 건강적인 측면이나 맛있는 측면에 대해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바빠요.
그래서 저는 초지일관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고 늘 이 사람은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님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라고 마치 저희 어렸을 때 가운에 써붙인 것처럼 이렇게 네. 붙여 있는데 초지일관한 대표님의 철학이군요. 근데 제가 대표님의 그런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던 게 네. 사실 대표님은 이 머니올라가 처음이 아니시고 KBS랑 인연이 네. 깊으세요. KBS 아침마당, 그다음에 9시 뉴스에도 나오셨고 네. 방송에 22번이나 최다 출연을 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네. 거기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원래 신촌 설렁탕은 70년대에서 80년대에 한국의 탕반 음식에서 브랜드 파워가 거의 최정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KBS에서 저를 취재하러 오신 게 아니고 네. 그 이병호 신촌 설렁탕 원조 어머님을 촬영하러 오셨는데 저를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설렁탕 만드는 과정을 그 뼈를 갖다가 넣는 과정이라든가 정 과정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운 좋게 제가 이제 데뷔하는 그 계기가 됐고, 아침마당을 처음에 출연 제의받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유명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한 5분이나 10분 정도에 이렇게 짧게 출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갔는데 운 좋게도 그게 1시간을 와. 촬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방송하기 전에 PD님이 절대 상호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셨는데 봤어요. 한쯤 책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흥분해갖고 3번을 말씀해가지고 그게 상호를? 광고 효과를, 예, 상호를 해가서 그게 홍보 효과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아, 예. KBS가 도움이 됐네요. 네네네. 성장하시는데. 네, 아침마당이 시청률이 높아서 그런지 돌아다니다 보면 그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병호 신촌설렁탕 원조 어머님이 여기는 워낙 유명 인사가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그 설렁탕의 그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신촌 설렁탕은 대표님께서 만든 상호가 아니라 양 어머님으로 모셨던 그 여사님의 어머님이 만드신 건 아니고요. 설렁탕의 대명사처럼 전국에 신촌설렁탕에 상호를 쓰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여기가 신촌이 아닌데 예,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이 신촌이라는 게 신촌. 새로 생긴 마을을 신시가지. 신촌동이라는 거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지명을. 네. 이 자리에서 운영하고 계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1998년도 신사동에서 10년을 하다가요. 거기서 이쪽으로 와서는 여기는 약 18년 정도 이 자리에서. 근데 요즘 18년을 한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식당이 맞나요? 저희도 여기 집주인한테도 또 감사하죠. 예, 아, 임대. 예. 처음에는 5년 계약을 하면서 화해조서를 작성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후에는 이제 쫓겨내야 될 형편이라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서 이 건물을 살 욕심에 주인한테 만약에 매계약을 하실 때 최고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좀 해주십사 그러고 그걸 명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이제 5년이 돼갖고 살 여건이 됐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 우와. 그랬더니 또 안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 이렇게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설렁탕 할 만한 장소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도 목이 좋은데 장소 찾다 보니까 반포에 있는 그 반포. 장소를 예 거기를 요즘 이제 뜨는 그 반포. 네 거기를 공교롭게도 설렁탕집 하려고 거기를 장소를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재테크가 된 거예요. 아, 이런 솔직한 네. 얘기를. 네. 아, 저희 머니 올라라서. 예. 네. 예, 아, 정말요. 이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포. 거기는 보통 이제 설렁탕에 주로 이제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법적이나 이제 의사 계통에 있는 손님이 저희 집에 가장 많아요. 거기 그리고 고등법원 바로 네, 근처잖아요. 거기가 공차증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장소 찾은 데가 걸어서 내려오면 한 3, 4분이면은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설렁탕 잘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그 주변이 중산층 아파트가 많이 살아서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투자 목적은 아니었는데 네. 거기가 집가가 확실히 올라가서 오늘 제가 가난한 사람 부자가 돼버렸어요. 아, 진짜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네. 자를 네.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런 운이 찾아온 게 아닐까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물주이신데 그것도 반포에 네. 이 책의 첫 번째 제목이 지독한 가난 구멍가게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정말 서울 반포라는 곳에 건물주를 일부러 하신 건 아니라고 네. 하셨지만은 네. 소유하게 되신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다 궁금하죠. 네. 어떻게 그렇게 설렁탕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전직이 신문 판매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영기획실에서 일을 하다가 네. 식당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두 번째 신문사 가서는 제가 신문 판매국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보고서에 있는 이제 지국장을 상대로 해서 전국을 출장을 하다 보니까 출장을 가면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데를 가서 점심을 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상권도 좀 보게 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건물이나 집을 산다 그럴 때는 목돈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융자를 받으면 되니까 그 기초적인 자금 한 20% 30%만 모으면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건물을 샀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여러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샀을 때 나중에 자기가 평생 일해서 번 돈보다 좀 그렇게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 저희가 보니까 많이 얘기하는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네. 투자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 근데 사전에 이제 철저하게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해야죠. 많이 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예, 대표님께서도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솔직히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건물주가 되시고 나서 네. 요즘에는 뭔가 좀 뭐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셨다거나 아니면 네. 일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조금은 달라진 점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전에는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그러니까 모든 그 잡념을 사실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하늘이 좀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20년 동안은 거의 일만 했어요. 그냥 거의 휴일도 없다시피. 그래서 내가 목적이 나중에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어요. 일이 즐거웠고. 나는 내 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 꿈을 이루니까 마음이 평정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실은 뭐 주 52시간 일을 하고 웨러벨 얘기를 하지만 자기 꿈을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하고 그래서 그럴 때 자기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지금도 기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대표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거는 정말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거든요. 네. 항상 변함없는 모습. 그리고 항상 이 공간에서 손님들을 맞아주시는 모습.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거에 감동해서 온 단골들이 나오는데 네. 그중에 송혜 선생님 얘기가 너무 감동 깊었습니다. 네. 혹시 송혜 선생님이 앉으시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여기 아, 지금 진짜요? 앉아 계신데 제가 앉은 거요? 여기서 그때 그 올림픽도 같이 응원하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아, 같이 그래요? 축구 경기를 보시는데 공교롭게도 영광입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게요. 송혜 선생님이 여기서 걸어서 한 4, 5분 거리에 그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전국 노래자랑 녹화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토요일 날 오셔서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이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 항상 전국 노래자랑 예. 녹화 전에 예, 여기서 예. 한 그릇 드시고 그러면은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전국의 팔도 진미를 다 먹고 다니신 맛에 대한 그 일각에는 그러시죠, 있는 분인데 당연히. 그 까다로우신 분이 이렇게 저희 집을 이렇게 단골로 오셔서 어떤 땐 저녁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송혜 선생님 그 노래를 다 이렇게 틀어드려요. 여기서? 예, 그러면 틀어드리면 이제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들으시래요. 그래도 제가 좀 멋쩍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자기 노래를 틀으면 멋쩍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또 외로 가시면서 계속 틀으시라고 좋아하시니까 그렇고 단골 손님 중에 자기 부인이 암을 걸렸는데 그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체약을 공부하신 분이 양구에다가 동청하초하고 아로네를 이제 키우는 그 농장을 이렇게 강원도에 하셔서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동청하초를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효능을 쳐보니까 이게 면역력에 가장 뛰어난 게 동청하초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청하초 설렁탕을 특허를 내 가지고 이걸 상품화해서 저는 두 가지를 했어요. 손님도 생각했지만은 이게 언론이 좀 물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타고난 마케터. 약간은 이제 그걸 약간은 그래서 이제 그 강호동 이수근이 하는 어바웃 타임인 데서 이제 송혜 선생님 특징으로 송혜 선생님 관련된 사람을 1000명을 섭외를 한 거예요, 사방에.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방송에 끌려가다시피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갔더니 워런 버핏하고 이렇게 투자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면 시간당 얼마 돈을 내고 입찰을 하시고 하는데 이 어바웃 타임이라는 그 프로가 송혜 선생님 하고 할 때 10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저도 가서 얼마 지불하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그랬더니 상대방이 계속 높게 불루치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430인가까지 올라오셔서 제가 이제 470만 원까지 해서 낙찰이 돼가지고 송혜 선생님하고 방송을 하고 그 지나고 났더니 공교롭게도 1편, 2편, 4편, 5편 뭐 그때 김미경 뭐 윤호 뭐 쟁쟁했는데 제 금액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같은 그 연예인 중에서 자기가 제일 그걸 하니까 비싼 가격에. 그랬더니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서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그때 이제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동청화초라는 설렁탕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송해 설렁탕으로 네이밍을 바꿔서 이게 전국에 널리 홍보해서 건강이나 이런 데서 이바지하고 싶다 그랬더니 송해 선생님 좋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또 하나 친필로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송해 설렁탕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그러면 동청화초. 송해 설렁탕이 메뉴에 있어요? 예예예. 동충하초가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 동청화초 설렁탕이 있는데 그거를 송해 설렁탕으로 네이밍을 바꿨어요. 말 나온 김에 또 네. 다른 단골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자랑해 주세요. 이 자리는 또 누구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여기는 이제 보면? 박찬호 선수가 진짜로요? 예, 그때 한참 메이저리그 잘 나갈 때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박찬호 선수는 설렁탕 집인데 설렁탕보다는 갈비탕을 많이 드시고 가세요. 진짜 어울리는데요? 네. 국물을 남기시는 거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만드는 과정을 다른 음식하고 틀리게 사실은 우리나라 음식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설렁탕이 국물이 진하면 진할수록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매장에서도 가끔 손님 중에서 특히 남자분들 10명이면 10명을 다 이렇게 거의 마시고 가세요. 근데 이제 여성 손님 중에서 남기는 분이 있으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서 제가 설렁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뭐라고요? 네,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안 먹는 이유가 뭔가라는 걸 한번 되돌아 봐야 되잖아요. 손님이 이거 왜 안 먹는 이유가 뭔가. 살찔까봐? 국물은 살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손님 같은 경우는 이 설렁탕 국물이 이렇게 칼로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게 지방이 많은 줄 알고. 맞아요. 설렁탕에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이제 기름을 계속 건져냈는데 맨 마지막에 이거를 한번 식혀서 냉동에 얼려요. 얼리면은 소 기름이 치즈가지고 위로 달라붙어요. 그걸 다 건져내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지방이 없기 때문에 칼로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 다른 집하고 특별하게 틀리게 보통 설렁탕집 그러면은 거의 다 사골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잡뼈 같은 걸 넣는데 저는 방송을 출연하다 보니까는 또 콜라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니탕 그러면 콜라겐 그러는데 꼭 뭐 도가니탕이 아니더라도 사골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도가니가 많이 붙은 그 사골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저는 주로 설렁탕에다가 그걸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안에 국물에 이게 콜라겐이 이제 녹으면은 젤라딘이라 그러는데 젤라딘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거는 면역에도 좋고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 그걸 남기시니까 아까우니까 이제 그런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진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학습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미처 생각지 못한 건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손님이 바로 또 얘기했다고 또 바로 또 이렇게 딱 들컥 마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한번 생각하고 드시게 되죠. 아니 진짜 여기서 지금 2007년에 시작하셨다 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18년째 이제 되고 계신데 여기서 물론 그 사이에 메뉴가 더해지고 빠지는 건 있었겠지만 설렁탕을 내걸고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려움도 당연히 있으셨겠죠?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마케팅상 그래도 가장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모든 사실 임산부부터 그 노년층까지 다 세심하게 관리하는 거는 그 팩트예요. 또 제가 저 두 가지 키워드가 장애인하고 그 어르신에 대한 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철학을 갖고 좀 했어요. 진심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어르신들은 자기를 예의 바르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그리고 연륜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계속 오랜 동안 먹었으니까는 뇌에서 다 필터링을 해요. 옳은 음식인가 아닌가를 경험에 의해서 알아요. 데이터가 있으시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그 충성 고객으로 계속 찾아주시니까 이럴 땐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 안 좋은데도 그 영향을 좀 비교적 덜 받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주변의 평이 좋죠. 아, 저 사람 참 예의 바르다. 어르신들이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런 그 외식 사업 운영하시다 보면 당연히 어떤 경기가 체감되실 거잖아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은가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는 매장에서 약간 이제 그 상황을 대처를 잘 하신 분들은 잘 이겨냈는데 또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거가 끝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자원 같은 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물가가 너무 재료비가 지금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러면 식당이 이제 저희 나라가 너무 이제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경영 악화가 상당히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인력 단위 인건비가 매년 올라요. 또 4대 보험이 같이 연동이 돼 있어갖고
그게 또 이렇게 사실은 저희 나라 식당에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은 자영업자들이 본인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데 그 의료보험까지도 여기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첫째는 지금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서 업체가 이렇게 문을 닫고 나면은 이제 그 폐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만큼 또 생겨요. 계속. 그게 뭐냐면 그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보면 살아오면서 경기 좋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본인이 이 경기라든가 이런 거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니까 본인이 현실을 놓고 그걸 또 돌파해야죠. 노력을 해서요. 지금 그러면 전국에 이 하영호 신촌 설렁탕 간판을 내건 식당이 몇 군데 있나요? 자영업이 5년 동안의 생존 확률이 수치수랑으로 하면 20%만 있어도 상당히 성공인 거거든요. 그러던데 지금 한 32개 정도가 남아있다 보니까 현재는? 예, 그러면 거의 제가 한 20년 동안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2개 정도가 남아있고 그럼 제가 여쭤보죠. 예, 개설하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자랑거리는 그거예요. 강남 서초구에 제가 지금 대략 적거까지 해서 10개가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다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자랑거리죠. 그게 지금 직영은 아니고? 예. 다 그럼 이제 뭐 왜 그러면 제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게 프랜차이즈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본사가 운영을 하려면 그 유통 마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지 본사가 굴러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가맹점에다가 다 했을 경우에 제 양심상에는 그게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쳐서 프라임 코스트라 그러는 게 60%인데 지금은 좀 안 좋다 그래도 65%를 이게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사람은 진짜 그 이익 나냐 진지하게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프랜차이즈 당당하게 나중에 왜 그러냐면 세금이라는 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종합소득세라는 건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요즘에 포스 같은 걸 사용하거나 그러면 또 그럼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다 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의 성취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랜차이즈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런 것보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간 거에 대한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게 일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하영호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가맹점도 늘리고 그러면 손님들이 너무 또 행복해 하세요.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자랑거리가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맹점을 개설했다 그러면 남들을 생각할 때 보면 야, 너 돈 많이 벌었겠다 뭐 하고 이제 부러워하시는데 그 정도의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내준 거보다는 그냥 제가 받을 만큼만 받고 저는 그게 좀 자랑거리를 삼고 싶었어요. 2023년 3월 미국 워싱턴 DC점 네. 그리고 7월 일본 동경 신주쿠점 가맹점. 네. 그럼 이거는 프랜차이즈의 형태가 아니라 전수 창업의 형태인가요? 네, 그게 이게 어떻게?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한 군데를 가지고 이렇게 물류나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국에 한번 진출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데 제가 너무 저는 고1 때부터 철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고갈이 돼가지고 50대 같으면 한번 진짜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제 60이 넘고 중반을 가다 보니까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워싱턴점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산호세라든가 뭐 시애틀, 뉴욕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상담 오세요. 네, 그래서 코리아타운이 또 많이. 네, 그러니까 남들을 생각할 때는 거길 내주고 추가 수익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분이 진심으로 잘 돼서 나중에 5년이고 10년이고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웠다. 당신 만나는 게. 근데 그 소리 듣고 싶은 게 진심이에요. 네. 그럼 지금도 네. 10년 이상 네. 창업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가맹점주분들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겠어요? 그런 게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대치동의 그 한티역에 저희 이제 17호점 대치점 사장님이 운영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전에는 가격을 올리자 그러면은 사장님이 안 올리려고 그러더니 지금 사장님이 저보다 더 올려서 제일 고가로 받고 계세요. 아, 거기가 여기보다 더 비싸요. 예. 요즘 설렁탕 한 그릇이 얼마? 지금 조금 서로 눈치들 보다 보니까 그 11,000원이 이제 평균적인 가격이고요. 평균 11,000원. 네, 저는 이제 12,000원을 받는데 우리 대치 사장님은 13,000원을 받고 있어요. 정말 네. 1,000원이 제일 비싸신데. 네. 근데 아까 거의 20여 년간 네. 주말도 없이 일하셨다고 네. 이 책에 보면 하루 14시간을 일하셨다고 네.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 대체 휴가라는 거 이게 대표님께는 없었겠네요. 언제 쉬었냐면요.
그때 왜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신사동에서 처음에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이 1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400이에요. 그러면 1년으로 하면 4,8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재료비 빼고 나면 한 3천에서 4천 정도의 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그 돈이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는 쉬질 못하고요. 겨우 이제 어떻게 쉬었냐면 한 달에 한 번 빨간 날 있는 날만 쉬었어요. 국경일 있는 날. 그래서 그날은 우리 이제 가족 여행 가는 그냥 너무너무 그땐 그것도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가까운 데로 가셨겠네요. 예. 당일치기니까. 그래서 처음 한 오픈하고 10년 후에 을왕리로 우리 가족 여행을 카메라 들고 갔을 때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우리 식구 넷이 그때 처음 가게 문을 닫고 그 을왕리에 가서 카메라를 갖고 사진 찍고 그 갈매기 보는데 그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행히 세월이 지나서 남들은 이제 성공한 것만 좀 부러워하지만 저도 디스크가 2번 철가방 들고 배달하다 보니까는 디스크가 2번 있었고요. 아, 맞다. 오토바이 들고 철가방 예, 들고 하셨다고 그때는 하셨죠? 그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2개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뚝배기 같은 거를 다 들고 철가방 들고 올라가서 배달하는데 그때는 막 신나죠. 많이 시키면은 이게 매출 올라가니까. 그래도 무겁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왜 14시간이라고 그러냐면 그 신사동에는 스튜디오라든가 뭐 그래픽 같은 거라든가 또 뭐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그러다 보면 배달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배달 직원이 9시나 9시 반에 퇴근하면 제가 1시까지나 2시까지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제가 배달하는 그 매출액만 한 2, 30만 원이 돼요. 그럼 또 그거를 또 연호로 계산하면은 또 이게 큰 돈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힘든다는 것보다는 힘들죠. 뼈를 갈아 넣은 성공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몸빵 한 거죠. 몸빵? 네, 몸으로 때운 거. 보통 이제 식당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하고 사업가 할 때 장사라는 거는 자기가 몸을 써서 하는 게 장사고 사업가는 자기가 몸을 사용 안 하고 직원을 잘 하는 시스템으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사업가를 하고 싶어서 식당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집사람 마나님이 너무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그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어 할 게배 본인이 그냥 더 몸으로 그냥 더 열심히 보다 보니까 당신 부부는 옆에서 꼭 비교를 하게 되게 저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열을 냈으니까 너도 좀 더 가게에 더 충실했으면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사업가로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를 하고 싶으니까 오히려 사모님이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게 일을. 예, 그런 거 그 집사람은 또 힘들죠. 왜냐면 애들 키워야 되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 장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102살이었어요. 장모님 또 옆에서 할랴 또 애들 키우랴 식당 하랴 그러니까는 또 거기는 거기더라고. 저는 또 식당 하면서 또 사업가가 되시고 싶으니까. 가맹점 관리하려고 그러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늘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진하거나 이런 데는 또 가서 멘토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직접 챙겨주시는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아까 매일 14시간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어렵죠? 60 넘으니까 꺾이더라고요. 체력이요. 그 이제 저희 아들이 2세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 아들도 이 식당에 대한 생태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또 아들도 또 부모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 효도하려고 노동량을 많이 줄여주려고 아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고맙게 생각하고. 아드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가업을 이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아드님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오로지 매출 올려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음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겸손해져요. 그 음식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재료에 대해서 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존중 그런 부분이 우리 아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그런 부분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거를 아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했으면 하는 게 이제 그게 바람이죠. 우러나서 하게 되는 우러나서. 거. 우러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난다. 근데 공교롭게 그게 탕반을 얘기할 때 국물이 우러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하영호는 진국이다. 그래서 좀 그게 곰탕에 비유하는 것 같지. 설렁탕 같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하영호는 설렁탕이다. 이 말이 네. 맞네요. 우러나서 하시는 거니까. 진국. 그렇죠. 마음속에서. 그렇죠.
설렁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랄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모르는 음식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렁탕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애매모호한 게 설렁탕하고 곰탕이 사실은 진짜 헷갈려요. 아, 그래요? 그 손님들 중에서도 그 지금까지도 곰탕은 맑은 거 아니에요? 맑고 그런데 이제 설렁탕은 뭐냐면 제가 가끔 이렇게 거의 한 70 넘으신 남자분이 그런 걸 질문할 때 제가 핀잔을 줘요. 약간 농반 진반 인생 헛살았다. 그것도 아직도 구별 못하냐. 예를 들어서요. 네. 예, 그런데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체적으로 설렁탕은 선농단에서 온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정설이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설 같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방송에서 이렇게 음식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자기를 조금 약간 돋보이기 위해서 그걸 좀 비하해요. 그걸 그냥 깔아넘기고 그거는 만들어낸 소설이다. 몽골에 그 시루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이번엔 책을 집필하면서 나름대로 또 저도 막 자료를 찾아서 보다 보니까 몽고에 나오는 그 슈류라는 그 음식이 소고기하고 양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거기에 야채를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오히려 설렁탕보다는 곰탕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만약에 더 그러면 설렁탕은 그러면 어디부터야? 그러다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재래 음식 같은 경우 할 때 설렁탕 같이 비슷한 음식을 했고요. 그 더 나가서 저희 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의 그 음식 중에 대갱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설렁탕이랑 거의 좀 비슷해요. 설렁탕 할 때 설자가 한자로 보면 눈설자 써요. 그 다음에 농자는 진할 농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 눈처럼 하얗고 진한 게 설렁탕이다. 약간 국물이 좀 뽀얗고 이제 진하고 곰탕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연하고. 그런데 오늘날의 현업에 있는 분들이 설렁탕은 뼈국물 중심으로 만들어내시고 곰탕은 이제 고기 중심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금은 설렁탕은 뼈국물, 곰탕은 고기국물. 그러면 또 이제 이걸 갖다가 그러면 건강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설렁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렁탕 왜 먹어요? 그러면은 칼슘 먹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드린 거죠. 콜라겐? 거기다 예, 콜라겐이고. 그 다음에 곰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은 소화하는데 한 서너 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르는데 고기를 삶으면은 그 국물의 반은 절반 이상 영양분이 빠져요. 그쵸. 그러면 국물에도 단백질 분자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곰탕 고기를 먹으면서 국물을 마시면 이제 국물은 당연히 이제 또 필터링이 돼가지고 지방이 다 걸러졌기 때문에 단백질에 이렇게 아주 좋은 이렇게 그 영양분으로서 먹기에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설렁탕하고 곰탕하고 이제 구분할 때 설렁탕은 뼈국물인데 칼슘하고 콜라겐이고 얘는 필수 아미노산이면서 면역 기능이 좋다. 그런데 곰탕에 또 뭐가 있냐면 고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집이나 맛을 내기 위해서 거기다 양파, 마늘 뭐 이런 걸 막 넣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약간의 중독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기의 15%가 글루탐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탐산은 이제 미온이 글루탐산인데 거기다가 수산화 나트륨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MSG인데 근데 표고버섯 같은 데는 핵산 조미료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국물에 고기를 삶으면서 표고버섯을 넣어주면 핵산 조미료가 나와서 얘네가 둘이 섞이면서 맛이 증폭이 일어나요. 표고버섯? 예. 그런 비법을 전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건 뭐냐면 그게 제가 전수 창업하면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아, 이미. 그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그 진정성, 그 음식에 대한 사랑한 마음. 그래도 그분이 더 잘 만들면 더 또 행복한 거죠. 왜냐면 후배가 이걸 밟고 넘어가서 더 발전하면은. 청출어라. 예. 왜냐면 세계는 넓잖아요. 이 경쟁 상대가 우리 옆집에서 하면은 라이벌인데 뭐 옆집에서 하실 건 아니시니까 얼마든지 그래 좋은 음식 만들어서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분명 좋은 여유가 일이라고 있으시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국물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설렁탕집에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치 같거든요. 김치가 맛없으면은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김치도 매우 특별한 비법이 있으시다고. 근데 알고 이제 있어요. 우리가 성형을 하려고 해도 기본 얼굴이 있듯이 음식도 똑같아요. 그 첫 번째는 재료가 제일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써야서 해야만이 테크닉이 붙을 수 있는 거지 재료가 기본적으로 별로 안 되면 인위적으로 나머지 테크닉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로 예를 들으면 배를 조그만 거 사면은 안에 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싼 거 같아도 싼 게 아닌데 배를 큰 거 사면은 맛도 있고 일의 그 비중으로 보면 이게 더 싼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배추나 대나 재료를 살 때 차라리 비싼 게 버릴 게 덜 있고 더 이 가격이 이렇게 더 싼 게 아니에요. 더 비싼 게 일에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좋은 거 넣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여기서 매일 이제 손님들한테 상대로 해서 좀 강의하다시피 하는데 사과, 배, 양파를 저희가 10개씩 집어넣어요. 김치 예. 만드실 때 그러면 깍두기랑. 예. 그러면 이제 배추 양이 얼마야? 궁금하시죠? 그러면 그 100kg예요. 그러니까 100kg에 사과 10개, 배 10개, 양파 10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걸 갈아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손님들한테 어느 상대로 얘기를 하느냐. 유산균을 먹었을 때 유산균에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써 있는 거는 네. 위에서 유산에 다 녹아가지고 잠깐 도달하진 않는데 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도달하잖아요. 그런데 김치 같은 경우는 포스트바이오틱이라고 프리하고 프로가 다 결합이 돼 있어서 유산균이 여러 논문에 의해서 다 검증된 거예요. 김치 깍두기에는 유산균이 잠깐 도달해서 실제 발휘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언제 보냐면 맨 마지막에 저희 김치 깍두기 국물을 딱 보여드리면 그 안에 보면 사과배 양파 가른 그게 흔적이 다 잔뜩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예. 책에도 추천사에 이수성 전 국무총리께서 예. 과일로 양념된 김치와 깍두기 맛도 단연 일품이었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국무총리신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 전에 할아버지가 계속 오셨는데, 그러나 어느 날 국무총리실에 있던 그 게시되어 있던 비서관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이수성 국무총리를 모시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도 전직 국무총리를 모시고 오신다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소개시켰는데 우리 당물스님인 거예요. 알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몰라셨군요. 네, 그전에는 띄엄띄엄 오셨는데 그때부터 밥 먹듯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덕을 많이 보는 게 총리님이 덕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정치인 같은 경우에 입구에다가 붙여놓으면은 잘못하면 호불호가 엇갈리니까 이게 마이너스예요. 네네. 그런데 총리님은 이렇게 워낙 덕을 많이 쌓으셔갖고 반응이 좋아요.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셨어요. 예. 근데 누군가한테 예. 먹을 음식을 예.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행위죠, 사실. 예. 그 이상의 행복이 없지 않나요? 대표님을 뵈니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논문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식당을 하면서부터 설렁탕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야심이 있었죠. 왜냐면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나라 설렁탕 집이 한 2,000개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하시는 분이 100명도 안 될 거다,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를 1인자가 되면 세계 1인자라고 해야 되겠다고 요거를 내가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은 네. 이제 대표님께서 최근에 오픈한 우리나라 최초의 설렁탕 연구소로 네. 향해서 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막걸리라든가 심층적인 연구가 많이 김치라든가 되고 있지만 설렁탕 같은 경우는 아직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렁탕 음식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저평가돼 있다. 이 설렁탕이 어느 음식보다도 이 면역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왕 여기까지 달려온 거 설렁탕에 에르메스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 설렁탕계 에르메스가 되고 싶다. 처음에는 일단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거의 안 가지다시피 그 정도로 마음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손님도 다 알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이나 신뢰를 회복을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그 이유는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